르노 아르카라 하이브리드 에스프리 알핀 트림입니다. 그랑콜레오스에 적용을 했던 에스프리 알핀의 컬러라든가 디자인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아르카나에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디자인 변화는 없고 무광 컬러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이런 느낌들은 저는 그랑콜레오스에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에 LED 조명이 차량을 밝게 비춰주지만 측면에 퍼들램프라든가 도어 손잡이 쪽에 간접 조명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뒷좌석 도어를 열어보면 리플렉터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안쪽에 LED가 밝게 비치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의 어두운 부분은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풋램프는 없지만은 LED 조명이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좌석 도어랑 크러쉬 패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뒷좌석 도어에는 적용 안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도어를 열어보면 리플렉터는 아쉽지만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LED 조명은 뒤쪽하고 마찬가지로 앞쪽도 밝아서 타고 내릴 때 어두운 느낌은 많이 안 듭니다. 풋램프 같은 것들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가 아닌 MFR 방식인데요. 지금 전면 틴팅이 좀 진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놓고 보면은 직진성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사각 조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레벨씩 낮출 수가 있고요. 4단계로 움직이는데요. 지금 한 레벨씩 다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 네. 조사각 조절 폭은 꽤 큰 편인데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살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개등은 별도로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부터 시야각에 들어오고요. 확실히 전면 틴팅이 진해가지고 조금 답답했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시원시원한 시야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직진성보다는 광원의 폭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까워서 시야도 시원시원합니다. 테일램프와 번호판 보조 등은 LED 구성이지만 아쉽게도 방향지시 등은 일반 벌브 타입이네요. 아르카나에도 굉장히 어색하지 않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균형감이나 비례감 좋고요. 특히나 쿠페형 SUV는 이 가격대에서 만나보기는 조금 어려운 디자인이었는데 르노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스프리 알핀 엠블럼 같은 것들도 외부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도 전용 휠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18인치입니다. 약간 매트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관리하기 편할 것 같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15, 18입니다. 사이드 스커터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도어 하단부의 커버링을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에도 에스프리 알핀의 독특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세련된 느낌들을 전달을 해 주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과 하단부요,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쿠페형 라인이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연결되는 이 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면서도 굉장히 좀 섹시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에 보시면 립 스포일러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 테일라이트는 약간 스모그 타입이면서 안쪽을 좀 투명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게 되고요. 르노랑 리테크 하이브리드 엠블럼 그리고 아르카나 레터링 선명하고요. 트렁크는 살짝 누르면 이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습니다. 측면에 약간의 공간이 있고요. LED 조명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양쪽에 있으면 훨씬 더 밝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바닥 부분은 가솔린 모델은 2단으로 조절할 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터리 때문에 바닥 부분에 사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이 있게 이렇게 잘 처리가 돼 있고, 저 안쪽까지도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티로폼으로 꽉 짜여져 있는 파티션 같은 것도 좋고요. 소화기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패드는 조금 더 두꺼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열 등받이를 접어보면은 이 정도 공간이고요. 참고로 뒤쪽에서는 못 접고 앞쪽으로 와서 2열 문을 열고서는 이 윗부분을 눌러야지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전체적인 실내 공간 보여드려 보고요. 수동 손잡이 같은 것들은 아주 꼼꼼하죠. 스마트 키는 카드 타입이고요. 변화가 좀 필요하죠. 뒤쪽에 르노 엠블럼은 예쁩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걸맞는 두툼한 두께고요. 여닫 뒀을 때는 많이 가벼운 느낌보다는 제법 좀 꽉 차게 잡아주는 안정감 같은 것들이 인상적입니다. 실내 내장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리고 프랑스의 국기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컬러의 스티치, 센스 좋고 역시 이 스페셜 모델만의 독특함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매폭의 크기 적당하고 옵션으로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스피커가 9개로 기억을 합니다. 상단에도 알핀이라고 되어 있는 레터링을 볼 수가 있고요. 시트도 바뀌었죠. 예, 시트도 그랑 콜레오스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적용이 돼 있는데, 요 재질이 저는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몸을 잘 잡아주는 장점은 분명하고요. 조금 더울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열선, 통풍 각각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럼버 서포트는 4웨이가 아니고 2웨이 타입 적용이 돼 있고요. 시트 형상 자체가 편안하게 잘 나왔어요. 날개 부분도 적당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승하차도 불편하지 않으면서 몸을 잘 지지해 줬고요. 알핀의 로고 선명합니다. 약간 헤드레스트 일체형처럼 보이는데 디자인에 비해서는 불편하지 않았고요. 썬루프는 못내 아쉬운 부분이죠. 센터 터널은 적당한 높이 갖추고 있고, 메탈 커버가 되어 있는 페달류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풋레스트는 조금 단단한 재질이었으면 어떨까 싶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 가능하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 크러쉬패드 중앙하고 도어 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딱 피아노 건반 타입이라도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스티어링의 열선, 조사각 조절 같은 것들 모두 다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위아래 약간 소소하게 커팅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고, 가운데 에어백 부분은 가죽은 아니지만 소재가 고급스럽고 입체감도 주면서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휠에 대한 조작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랑 안쪽에 계기판 안에 컨텐츠들 조절할 수가 있죠.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럼버 서포트는 없습니다. 안전밴드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왼쪽에는 클러스터 안쪽에 컨텐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는 내연기관보다 전기 모터가 먼저 개입을 하니까 확실히 조용합니다. 별도의 HUD는 없고요. 클러스터도 2016년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깔끔해졌습니다.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좀 깔끔한 느낌들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2실린더 타입이 제일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이 타입이요. 기본 이 타입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향 지시등 소리 들려드려보고 되게 예쁘죠, 이 부분.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은 이 컬럼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볼륨이랑 트래킹 기능들 적절하게 잘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사용해보면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는 9.3인치 세로형인데요. 이제는 조금 바뀔 때가 된 것 같은데, 또 안에 T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또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좀 화면을 분할해서 세팅할 수도 있고요. 비디오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에어 퀄리티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공기청정은 순환 모드로 바꿔볼게요. 후진했을 때의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화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광각 처리도 조금 더 세련되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화면이 좀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다 버튼들이 이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드라이브 모드.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꽤 재미있게 구성 잘 해놨어요. 그리고 주차 보조에 관련된 기능들도 이렇게 수직 사선까지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EV 모드를 지정할 수 있는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갖춰 놓고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고요.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 각 영역대의 해상도가 또렷한 편이고요. 뭉개지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중저음에서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도 좋은데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동을 했을 때의 이 끌기 기능도 지원을 해줍니다. 공조 장치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눌러서 오토 모드 전환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지션 설정 돌리고요. 사용해보면 되게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USB는 A 타입으로 두 개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 시프터 같은 경우는 조작감이 되게 좋아요. 요거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D에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면 B 모드 전환 가능하고 P는 버튼 타입입니다. 스마트 키는 여기에 살짝 거치하면 좋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도 갖추고 있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데 싶지만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이렇게 팔을 거치할 때 불편하지 않았고요. 안쪽에 공간은 좀 좁은 듯 싶지만 깊어서 나름 또 들어갑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도 보이고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깊숙하게 안쪽까지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290대만 만드나봐요. 지금 290에 9번째라고 돼 있네요. 재질은 보통 수준이고요. 선바이저 크기 적당하고 클립 적용돼 있고 거울하고 조명하고 연동돼 있는데요. 네, LED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연동돼 있습니다. 거울 크기는 좀 더 컸으면 좋겠고요. SS 콜을 포함해서 LED 조명, 버튼 타입입니다. 이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얇거나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고요. 사실 쿠페형 라인이기 때문에 시야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아웃사이드 미러는 하우징에 적절한 크기를 갖춰 놓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 광각 처리가 많이 돼 있어서 시야가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은 적당하고요.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모델하고 차이가 있죠. 스티치 자체도 그렇고요. 유리는 끝까지 다 내려가지 않고 조금 남습니다. 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의 여유는 괜찮은데 가운데 성인 남성분이 앉으면 이 공간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헤드룸 공간의 여유는 괜찮은 편이고요. 쿠페형 치고는 시트가 생각보다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가운데까지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 스티치 앞쪽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ISO 픽스 기본 적용되어 있고 암레스트는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두 개를 내장하고 있네요. 승하차도 이렇게 불편하진 않았고 무릎이랑 발 공간 여유도 좋습니다. 뒤쪽에 그물망으로 수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에어벤트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열선은 2단, USB A 타입으로 단자 두 개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은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 아래쪽으로 약간의 수납 공간을 두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이제 좀 전체적인 요소의 구성은 잘 돼 있기는 한데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디자인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은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반타공, 반터칭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실용적이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딱 요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기 시작하면은 실내 공간은 좋지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은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인데요. 일체형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 차량 치고는 꽤나 다부진 느낌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르노에는 이 클리오라고 하는 소형 해치백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다부진 승차감이 인상적인 모델이거든요. 그 차량을 많이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 좀 성숙도 아니면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찰진 느낌을
아주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선으로 이런 과속 방지턱 같은 거를 넘다 보면은 그런 데서는 확실히 좀 이 차가 멀티링크가 아니고 토션빔이구나, 일체형, 뒤에가 이렇게 붙어있는 일체형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기로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거의 한 75% 정도 EV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제 평상시 운전 스타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체감상 한 80%? 어떻게 보면 달리면서 계속 이 충전을 하고 있고, 충전되는 속도에 비해서 방전되는 배터리 잔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거의 뭐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일반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는 전기차, EV 모드로 전기차를 주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토탈 시스템 출력이 135마력 정도인데요. 이 차는 전기 모터가 이 투모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터 1은 36kW, 모터 2는 15kW. 그러니까 충전을 담당하고 이 출력을 담당하는 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탈 시스템 출력 측정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체감상 한 5, 60마력대 차량 내연기관을 운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긴 하죠.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도 아쉬움은 없습니다. 이 모터 시스템과 내연기관의 이 매칭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순발력이나 기동성 측면에서도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킥다운 했을 때 쭉 치고 나가는 느낌들, 보통 이렇게 되면 갑자기 EV 모드에서 이 내연기관으로 확 전환이 돼서 웽 하고 엔진이 도는 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적어도 이 차량에서는 급격한 내연기관의 작동은 배터리 잔량이 떨어졌을 때, 지금 작동을 합니다. 배터리 잔량이 떨어졌을 때는 좀 움직여 주는데 웬만해 가지고는 내연기관이 잘 작동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하이브리드 모델다운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자주 작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작동을 하게 되면 조금 당황하는, 왜냐하면 이질감이 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작동 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도 전달을 좀 드려봅니다. 복합 연비가 리터당 17km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17.4km, 고속도로에서는 15.6km, 15km대 중반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도심 주행에 적합한 차량, 유리한 차량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도 연비에 신경 쓰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평균 연비가 19km 밑으로 잘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100% 도심 주행을 했을 때 제가 봤던 최고의 연비는 20.4km? 연비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 연비입니다. 진짜 연비에 신경 쓰고 에코 모드 쓰고 뭐 B 모드까지 써가지고 EV 모드 세이브로 해서 최대치까지 당겨 보면은 20한 2, 3km 정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핸들 유격이 이렇게 보면 살짝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보타가 발생을 하거나 고속주행에서요, 또는 이 코너링에서 약간 좀 겉도는 느낌? 지금 이제 유격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겉도는 느낌이 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고 이 전륜구동에 해치백의 느낌을 담고 있는, 쿠페형 라인을 담고 있는 소형 SUV 크로스오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장르를 생각을 해보면 핸들링에서 유리한 구조는 아닌데, 어쨌든 동급에 비해서는 핸들링은 진짜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고속주행 연비가 15km대가 아니고 아마 16.6, 16.5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예전보다 좀 깔끔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클러스터 안쪽에 맵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T맵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맵을 보여주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외관에서도 그렇고 실내에서도 그렇고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 독특한 인테리어랑 익스테리어가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 감성 마력이 한 5마력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뭔가 좀 스페셜한 느낌이 주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분의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요. 회생제동을 극대화시킨 B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속 페달을 딱 놓으면은 거의 뭐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경험했던 하이브리드 모델들 중에서는 이 회생제동의 담력이 꽤나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빨리 차오르는 배터리 충전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엔진 브레이크로 사용을 하면 이
전체적인 효율 측면에서, 연비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요. 차량의 제동 계통을 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고속도로 주행에서의 만족감도 좋은 편인데요. 하체가 뒤에 앉으면은 그래도 좀 투션빔 차량답게 약간 튀는 듯한 느낌? 그렇게 많이 편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코너링이라든가 고속 주행에서 차선 변경 같은 거에 대한 안전성 같은 것들이 꽤 괜찮습니다. 거기에 와인딩 로드에서의 주파 능력도 나쁘지 않은데요. 하이브리드가 힘이 좀 있는 편에 속하고, 물론 연비나 효율 측면에서도 괜찮지만은요, 이 반응이 괜찮고 스티어링이 이 조작감 같은 것들도, 핸들링, 나름 날카로운 핸들링 같은 것들도 유기적으로 반응을 해주니까 와인딩 로드에서 만족도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터널 아니고요, 시멘트 포장이거든요. 이중열 차음 유리도 아닌데 라인이 조금 매끈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덜 받는지 풍절음이나 공명음에 대해서도 잘 버텨주는 편이고요. 시속 100km까지는 그렇게 뭐 풍절음이나 공명음이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110, 115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 A필러 끝부분서부터 조금 이전의 속도보다는 좀 더 도드라지는 풍절음이 귀에 가깝게 들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의외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다른 소리들이 제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흡참제들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횡풍이 불 때도 생각보다 풍절음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를 포함해서요, 이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조향 보조 연동을 했을 때에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리지 않고 정확하게 가운데를 유지해주는 이런 능력도 만족스러웠고요. 앞차의 거리 조절 4단계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입니다. 시속 30km부터 셋업이 가능하고 아마 거의 170, 180 정도까지 달리더라도 170km였던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계속 작동을 해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 공인연비가 16.6km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km 계속 유지가 됩니다. 웬만해가지고는 18km도 잘 안 떨어졌던 것 같고요. 실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어링에는 정전 터치 방식이 아니고 토크 스티어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아쉽다, 단점으로 느껴진다라고 이야기 드릴 정도는 아닙니다. 꽤 만족스러웠는데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에도 이 자세 제어, 그리고 압이 일정하게 꽉꽉 그렇게 잡아주니까 좀 든든한 맛이 좋았고요. 에너지 플로우를 보시면 전기 모터로 계속 구동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EV 모드는 시속 110 한 2, 3km까지도 순수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인데요.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그러니까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 분명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힘을 이렇게 응축했다가 쭉쭉 뽑아주는 그런 느낌들도 제법 괜찮았고요. 급차선 변경 같은 거 했을 때에 생각보다 좀 빠릿빠릿한 느낌이 좋습니다. 특히나 뒤가 잘 따라온다고 그럴까요? 보통 이 토션빔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량 운행을 해보면 많이 좀 딱딱하고 뭔가 좀 한 박자 늦는 듯한 느낌? 어색한 거동으로 제가 뒤쪽이 멀티링크가 아니고 유연함이 좀 떨어지니까요. 멀티링크가 아니고 이 차가 투션빔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다부지게 잘 따라와서 뭔가 잘 조련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안정감이 좋죠.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만족스러운 편인데요.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특히나 뒷좌석 등받이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고 각도 조절도 안 되다 보니까 앞좌석에 비해서 안락함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토션빔 특유의 계속 이렇게 좀 딱딱하고 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앞좌석에서 받았던 이런 그 찰진 승차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죠. 셰시 강성이나 이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출력을 보면 조금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고 속도는 178, 179 정도에서 퓨얼컷이 걸리네요. 조금 너무 소심한 셋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차량의 파워트레인이나 이 셰시 강성을 보면
200km 가까이도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 번 시승을 하면서 이번에 제가 느꼈는데요, 유격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차량이 운행이 될 때는 보타가 일어나거나 스티어링 이 조작을 할 때 와인딩 로드에서 불편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 달리면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 흔들림이 조금 있다? 근데 이게 인위적인 흔들림이지 차의 유격 때문에 불편한 느낌이 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좀 특이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 모터가 작동하고 충전되고 할 때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DCT 미션의 울컥거림 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순간순간 충전됐다가 모터가 작동을 할 때 B모드에서 회생제동이 좀 강하게 걸릴 때, 이럴 때 보면은 순간순간 조금 울컥인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반응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효율이 좋고 힘도 좋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성이다라고 봐야지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클러치리스 멀티모드 6단이라고 해서 내연기관이 4단, 전기 모터가 2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체감되는 느낌은 CVT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의 그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도심 주행, 고속도로 주행 뿐만 아니고 국도 구간에서도 만족도는 높았는데요. 일단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요. 서스펜션 세팅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합, 전륜구동의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토션빔 타입에서는 손꼽힐 정도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승차감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 과격한 주행 조건에서도 다부지게 잘 따라와 주고요. 뒤쪽이 잘 따라 돌아와 주고, 전체적으로 좀 찰진 느낌들이 들어서 18인치 휠 타이어 사양에서도 좀 하드하다, 요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들은 없었습니다. 좁은 이 골목길이라든가 국도 구간에서도 크게 부담감은 없었고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이렇게 달려보면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 투션빔 특유의 튄다, 단단하다, 이런 느낌들은 잘 안 옵니다. 그만큼 승차감 세팅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움푹 파여 있거나 갈라져 있는 도로 같은데 달려보면은 조금 타이트한 느낌들이 뒤쪽에서,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고, 과속 방지턱은 넘으려고 할 때 넘고 나서의 뒷마무리도 깔끔한 편이죠. 네, 이상 르노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에스프리 알핀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